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능력에서 유연세 치과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치과 의사 류성룡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만에 뵙는 것 같고, 그동안 좀 저도 바빴습니다. 그동안 바쁜 이유는 주로 운동하느냐고 바빴는데, 최근에는 운동하느냐고 바쁜 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연치 않게 기러기라면 기러기, 하여튼 기러기 아빠 비스무리한 그게 돼서, 저는 기러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오히려 독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저희 와이프하고 우리 딸들이 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좋았었는데, 그 같이 있는 동안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해서, 이렇게 아빠라기보다는 이제 그 남편 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이제 맛집 투어를 다니냐고, 예. 근데 먹고 싶은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짬뽕을 짬뽕. 한국에서 파는 그 짬뽕을 먹고 싶다.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근데 매일매일 이제 그런 데를 이제 한 군데씩 데리고 가서, 예,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운동에 등한시하고, 살은 쪄가고, 이러다가, 지난달 중순에 이제 돌아갔죠. 예, 돌아가고,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운동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 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후지산, 내 책상 후지산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 저걸 뭐라 그러죠? 아이디라 그러나? 그 아이디, 그거 딱 짓는 거 보면은, 정말 센스하고 재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은 후지산, 내 책상은 휴지산. 나는 저렇게 정말 생각 못해. 그리고, 예.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 안녕하십니까. 야, 식탐과 또 콧물하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다 연관이 또 다 있는지. 정말 좋습니다. 장미꽃이 좋아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자주 가면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저런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 가는 일정을, 특히 이제 마라톤 같은 게 미국에서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 일정에 맞춰서 마라톤을 뛰러 갑니다. 뛰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 아이하고 애엄마가 있는 집을 살짝 들렀다 오죠. 예, 보통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운동용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이렇게 런닝화를 딱 파는데 그런 게 한국에서는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미국에서는 좀 구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갈 때 좀 이렇게 한 켤레, 두 켤레씩 이렇게 사오고, 이런 점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한 3년차, 4년차 정도 되는데, 처음에 한 1년차, 2년차 때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혼자 산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 집을 완전히 체육관을 꾸며놨습니다. 짐으로 꾸며놔서 매일 운동하고 런닝머신 놓고 로잉머신 놓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예, 좀 이렇게 좀 외로움이 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제일 힘들 때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뉴스라든가 신문기사 같은 거 보면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치과 의사나 의사들은 진료를 할 때 소위 얘기하는 진상 환자라 그러죠. 너무 까다롭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음식물을 시켰는데 그런 악성 민원인들, 머리카락, 여기 들어갔다고, 돈 못 내고, 그런 분들이 이런 병의원에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꽤 많아가지고, 직원을 폭행을 시도하는 것부터 해서, 쌍욕과 이런 거는 기본이고, 어쨌든 그런 일이 아주 가끔가다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이 직업에 정말 회의를 느끼고, 내가 정말 이걸 계속 이렇게 영위를 해야 되느냐, 무슨 부귀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혼자서 술을 꼴짝꼴짝 먹을 때, 그때 힘들죠. 그때 힘들어서 집에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나 힘들어 죽겠다. 이제 그럴 때가 좀 힘든데,
근데 그런 게 이제 한 3년 차, 4년 차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빈번해지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예. 로브샷님, 오늘 화면에 멋지게 예, 감사합니다. 야, 그 로브샷. 예. 로브샷도 참 그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뭐,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뭐, 질문이 기왕에 왔으니까 한번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우리 로브샷님께서 지인이 최근에 사랑니가 매복이라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걱정이 많은가 봐요. 걱정이 많겠죠. 예. 거기다 매복이니까 수술이라고 하면 겁나잖아요. 수술하면 막 뭘 째가지고 뼈를 다 드러내서 또 아마 수술 과정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사랑니를 조각조각 분쇄해가지고 주변에 뼈도 갈아서 이렇게 하고 뭐 신경에서 가까우면 신경 손상의 가능성도 있고 뭐도 있고. 예. 근데 모든 수술은 다 그렇게 위험이라든가 합병증의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불구하고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했었을 때 그 수술을 강행하는 거고, 얻는 이득은 요따만큼밖에 없는데, 예. 오히려 그런 뭐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요소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예, 그 수술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매복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겠지만, 예,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환자분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요. 아파요? 벌벌벌 떠면서. 제가 볼 때 제일 아픈 거는 마취가 제일 아프죠. 예, 마취 따끔하고 마취가 또 제일 공포스럽죠. 눈앞에서 주사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발을 확 찌르니까. 그쵸? 예.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아프고 마취만 확실하게 잘 된다면, 예, 환자분이 발치를 당할 때, 당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예, 발치를 당할 때, 예, 그렇게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 느낌은 있겠죠. 우리 머리카락 자를 때 머리카락 자르는 그런 느낌은 나잖아요. 그런 느낌 정도 나는, 예, 그런 자기 살 같지가 않으니까, 예, 그런 정도의 통증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취가 풀리면 아플 수 있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 거기까지는 치과 의사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치과 의사가, 그 뽑아주는 치과 의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안 아프게는 뽑아드리는 건 아마, 예,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마취가 풀린 다음에 생기는 통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뭐 약 처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로 지지하는 거를 잘 따라주시면 그렇게, 예, 무난하게 발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지훈님께서도 또 저 멋지게 나온다고. 제가 아닌데. 오늘 사실 저 되게 피곤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추리한데. 사실 저는 지금 오늘 6시잖아요. 예, 5시 20분까지 저는 진료를 하다 왔습니다. 예, 5시 20분까지 진료하다가 와서 사실 솔직히 아주 피곤해요. 아주 피곤하고, 치과에서 저희 집은 이 비욘디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거든요. 치과에서 이 비욘디 스튜디오까지는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저는 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쉥 오니까 5시 30분. 5시 30분에 또 너무 배고프고 막 출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에서 빨리, 예, 닭가슴살을, 저기 어디야, 전자레인지에다가 구워서, 예, 닭가슴살 두 개, 200g. 그렇게 먹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약간 좀 든든한 상태이긴 한데, 예, 그 전까지 진짜 정말 너무 피곤했어요. 지금도 약간 피곤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게,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미미실님, 구강 자결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구강 자결감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런 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구강 자결감이라고 하는 게 보통 되게 입안이 이렇게 화한 막 그런 느낌? 아니면 뭐 혀가 이렇게 쩌릿쩌릿하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거의 원인은, 뭘까,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해. 제가 조금 있다고는 다시 생각났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괜히 잘 모르는 거를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 더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는야 광교만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힘들리면 안 돼. 진상 손님을
신사님,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25년, 개업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처음에 개업했을 때랑 지금 한 25년 지났을 때는 정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아, 그때는 또 아마 뭐 진상이라고 하면 비슷하게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서 그런 거를 감내할 수 있는 그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훨씬 더 많은 느낌이 들고요. 날이 갈수록. 그리고 그거는 저만의 공통점이 아니라 모든 모든 치과 의사들의 공통점입니다. 아, 정말 힘들겠다고. 제일 힘든 게 의사들이 병원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일 힘든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공무원 상대로 하는 거. 뭐 심평원이라고 하죠. 공무원 상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보건소. 예. 여기서 말해서 뭐 규제들이 너무 많아요. 뻑하면 뭐 내라, 뭐 제출해라. 그리고 또 뭐 치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보험 진료가 뭐 전체 매출에 비해서 아주 뭐 거의 뭐 절대 다수 90%뭐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달하는 건 아니어서 의과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좀 그나마 낫지만, 치과도 마찬가지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잘 안 주거든요. 그건 뭐 모든 이유와 막 이런 걸 대가지고 안 주고. 근데 단 한 푼이라도 억울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걸 더 받기 위해서 뭘 하려면 또 그 증빙 자료를 또 엄청 해야 되고, 그럼 제가 뭐 다른 일을 못하고. 이런 게 또 힘들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것도 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 혼자 업체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직원을 부리는 게 또 얼마나 그게 또 힘든 일입니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결국은 또 직원을 이렇게 부리고 직원을 이렇게 다루고 하는 걸 겁니다. 뭐 월급 제때 줘야지. 그리고 또 요즘에 직원을 딱 이렇게 하는데 또 얼마나 또 규제가 많습니까? 무슨 뭐 근로기준법 해가지고 뭐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주고 뭐 휴가는 어떻게 줘야 되고 뭐 근로계약서가 어쩌고 미비가 되면 뭐 벌금이 어쩌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뭐 생긴 것 중에는 뭐였지? 월급을 딱 줄 때 그 월급의 명세서도 일일이 딱 해줘야 되고. 근데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따로 격리부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되지만, 저희 같은 동네 치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딸랑 많아봐야 3명, 4명인데, 그걸 일일이 결국은 다 그런 업무까지 다 하려고 하면 원장이 진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계속 그런 뭔가 규제가 나오고. 그래서 힘들고. 그 다음 또 힘든 게 또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힘들고, 직원을 상대로 해서 힘들고, 그 다음은 또 환자죠. 환자도 대부분은 다 이렇게 주고, 내가 정말 성심성의껏 막 이렇게 가셨을 때 좋은 결과가 났을 때 많이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언제나 100%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100%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거기 한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70%, 80%, 한 10%, 20%, 그거는 애시당초 조금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못 견뎌 하시는 분들, 다만 1%, 0.1mm, 요것도 이제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럴 분들은 이제 상대를 할 때 굉장히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막말로 얘기해서 털리죠. 예. 영혼이 탈탈 털리죠. 예. 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 환자분을 봤습니다. 그 환자분이 어떤 할아버님이 어떤 할머님을 부축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부축했는데 그 할아버님 그때 언뜻 딱 인상을 보니까 한 80대, 70대 후반, 80대 정도 돼 보여. 근데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도 한 80대 후반 정도. 그래서 서로 부부신가? 부부가 보기 좋다. 저렇게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치과에 딱 오시는. 근데 하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조금 다리가 불편한 거는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축해서 이거 오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님이 어머님이었고 그 할아버지님은 아드님이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치과에서는 한 85살, 80살 이렇게 막 넘어가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딱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조금 꺼려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몸이 좀 이렇게 컨디션에 따도 그렇고 몸이 좀 성한 곳이 없잖아요. 몸도 성한 곳이 없고 치아도 뭐 예를 들어서 막 뽑게 되면 치아 하나 딱 뽑는 것 때문에 이분이 갑자기 컨디션이 확 안 좋아져가지고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병원에서는 차 이렇게 건드리기가 조금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분이 딱 오셨는데 연세를 보니까 97세예요. 97세니까 우리 나이로 100살인 거죠. 100살이 거의 다 되신 거죠. 97세. 그 아드님이, 예, 그 아드님이 78세인가 그랬고. 와, 그러니까 거의 뭐 20살 때 이제 낳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다리가 좀 불편해서, 막 정신도 너무 또렷하시고, 너무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해서 왔냐 했더니, 자기가 여기가 뭐, 밥을 먹을 때 조금 이렇게 우리우리한 통증이 느껴져서 딱 오셨다고 이렇게 또박또박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사진을 찍고 입원을 딱 보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러니까 정말 97세, 100세까지 장수를 하시지. 딱 보면 저는 이제 치과를 거의 한 30년 가까이 딱 하다 보니까 환자분의 딱 사진만 딱 보면 이게 몇 살짜리 그 사진인지 딱딱딱 이렇게 감이 딱 오거든요. 근데 이분의 파노라마, 제가 이제 오늘 이분의 구강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뭐 일일이 갖고 올 수는 없고, 이제 이분의 그 파노라마 사진만 제가 이제 보여드려 볼까요?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예. 이게 이제 그분의 이제 파노라마 사진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딱 보면 이게 90세, 이게 100세 노인의 구강 상태라고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예? 예. 이것만 딱 보면 솔직히 30대 중반? 40대라고 해도, 아무도 누가 자, 이 뼈 레벨도 보세요. 잇몸, 풍치 하나 없습니다. 완전히 정말 30대, 20대, 30대. 여기도 이 위에 뼈 레벨도 보세요. 풍치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죠.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크라운 씌운 거고, 요거는 좀 뭐 이상한 나사 같은 게 푹푹 받겠네? 예. 임플란트 심은 거예요. 예. 그런 치료는 받았어요. 그리고 신경 치료도 막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자, 저는 너무너무, 정말 이번 모범 사례인 거예요. 모범 사례죠. 가끔 가다가 치과에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데, 정정하신 분 보면 공통점이 구강 상태가 다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분이 다 치아가 다 뭐 28개면 28개 다 짱짱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분은 28개 중에 몇 개를 뺐죠? 여기 하나가 빠져 있었고, 임플란트 있는 거 다 빠졌으니까 5개가 빠졌고, 여기 아래 브릿지레스가 6개가 빠져 있지만 다 제때 다 보철을 하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예, 어머니 비결이 뭐, 또박또박. 자기가 조금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열심히 치과 검진을 했고, 치과에서, 이거는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구강 검진에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딱 발견됐을 때, 빨리 그때 치료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 상황이 딱 와가지고 뽑았을 때는 그때 빨리 임플란트를 해왔고, 그게 이분의 구강 관리의 비결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것도, 음식을 씹을 때 조금 제가 보니까 뭐 단순히 스케일링 할 때가 좀 되셔서 그런 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한번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딱 해드리고, 예, 가셨죠?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치과 의사들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을 거예요. 치과 질환과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거, 빨리 늙는 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두뇌 혈관, 이것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씹는 이런 교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 대뇌 피질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이런 게 자극을 줘야 이쪽에 대뇌 피질에 계속 자극이 가서 이 두뇌 혈류도 증가가 되고 계속 돼서, 예. 소위 얘기해가지고 치매를 예방을 하고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치아가 충치도 많고 뭐 결손이 됐는데도 그냥 뭐 돈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안 하고, 사실 우리는 돈을 왜 법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은 정말 개처럼 벌어가지고 나중에, 예, 그 생명 겨우겨우 연장하려고 그 중환자실 아니면은 요양병원 거기에다가 돈 다 갖다 바치려고 이렇게 돈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벌었을 때 그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우리가 기왕에 100살까지 80살까지 사는 게 목표라면
100살까지 사는 게 목표라면 이분처럼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100살, 한 7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 30년을 골골하게 그냥, 여기 계속 누워만 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뭐라 그러나, 신세지고, 그렇게 사는 게 그 행복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렇게 치과 검진을 딱 받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제때 치료를 받으시라는 것. 우리가 치과 검진을 딱 받을 때,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치료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믿을 만한 치과가 있어요. 예. 내가 주치의 치과를 한데 군데 정해가지고, 예. 거기서, 요거는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땐 빨리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쵸? 예. 아까 뭐 진상 얘기는 그렇다고 그분은 뭐 진상이라고까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과하지만 어떤 분들은 검진에다가, 이거 이제는 좀 이렇게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버럭 화를 내요. 왜? 지난번에 2년 전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왜 지금에 와서 치료를 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확 거래를 끊어버리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치료할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검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요.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한 90대 막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비록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되셨지만 삶에 대한 건강에 더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욕구도 대단하십니다. 예. 이분들은 치아가 딱 빠졌죠? 아마 제가 딱 봤었을 때 한 60살, 65살만 딱 넘는 할머님, 할아버지, 솔직히 그 정도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치아 하나 빠졌죠? 뭘 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치아를 해. 나 그 100만 원, 150만 원을 아까워서 못해.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분들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이분들은 내가 비록 지금 100살이 넘은 가까이 막 이렇게 됐어도 치아 하나가 빠지는 상태에 있으면은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요. 임플란트 해 주십시오. 아니면 브릿지라도 나 이거 꼭 수복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다. 올해 초에 그분은 이제 제 친구 아버지였어요. 제 친구 아버지였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95세였어. 근데 그 제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굉장히 개그스럽고. 예. 근데 그분 그 연세가 되게 많이 드시면 굉장히 건강하죠. 아직도 농담도 잘 하시고.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다리도 뭐 좀 이렇게 불편한 막 그런 거. 근데 이분도 맞습니다. 치아가 오래된 거 여기가 좀 불편하고 막 이렇게 뭐 뜯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분들 같으면 제가 막 뜯어서 좀 확인해 봅시다라고 막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막 조심스러워요. 왜? 돈 들어갈까봐. 다른 분들 같으면. 그러니까 치과 의사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분은 딱 그러더라고. 이제 이분은 제 친구 아버님이도 보고 저한테 꼬박고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원장님, 뭐 정말 내가 있는 날까지 난 정말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뜯어서 문제 있으면은 뽑을 거 뽑고 해놓을 거 해놓고 이렇게 하시라. 돈 걱정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오히려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거를 더 정성 들여서 뜯어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보철을 하고 이렇게 해드렸죠. 바로 그런 분들이, 그쵸? 예. 90세, 100세까지 살아도 골골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드님, 제 친구인 그 아들, 그 영화 감독 그분도 참 너무 제가, 고맙고, 보통 그렇더라고요. 자기 부모, 일단 물론 그 치료비도 제 친구가 부담을 하고 그런 거긴 하지만,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런 분들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서든 그냥 보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치과 의사로서 좀 굉장히 좀 흐뭇하고 막 이렇죠.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깍제깍 이렇게 막 치료를 하는 이런 개 구강 관리를 여러분들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분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또 그럼 계속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볼게요. 자, 김지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실인니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대 초반에서 실인니가 많다 하면은 저는 딱 느껴지는 게 하나 있긴 한데, 혹시 둘 중에 하나예요. 혹시 보통 실인니의 원인은 뭐 풍치, 잇몸이 많이 안 좋거나 아니면 충치가 많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혹시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조그만 그런 틈이 있어요. 예, 고기가 조금씩 깨져나가. 예, 요런 게 있는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많이 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치과에서 조금만 이렇게 바람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불어가면서 보면 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때울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치과에 가서 그 실린니의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너무 딱딱한 음식을 막 이렇게 많으면 골 때도 이렇게 좀 패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 굉장히 청결하잖아요. 굉장히 청결하니까 칫솔질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그거죠. 분노의 칫솔질 뽀뽀뽀뽀 하다 보니까 이게 패여서 그렇게 시릴 확률이 큽니다. 칫솔질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그 치아가 시릴 때 쓰는 치약이 있습니다. 뭐 마트라든가 약국 가면은 시릴 때 쓰는 치약 달라 그러면 뭐 시린메드, 뭐 센소다인 아마 이런 거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한 2통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칫솔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행복한 인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혹시 가글은 매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실을 매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 굿 퀘스천입니다. 가글도 이제 어떤 가글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가글을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글 중에서도 뭐 이렇게 그 헥사메딘, 클로로헥시딘 소재가 되어 있는 거는 매일 하는 건 안 좋고요. 그거는 며칠 이상 하면 안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구강 내에 정상적인 세균까지 다 죽여버려. 그런 살균이 너무 센 그런 가글들은. 그러면은 입안에 곰팡이가 생기고, 뭐, 곰팡이가 생기고, 치주 질환이 훨씬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균력이 너무 센 그런 가글을 매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실은, 예, 매일 해야죠. 매일. 예, 매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한 부위씩은 다 이렇게 하시고, 치실을 가글에게 좀 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도 제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US 뉴스 앤 월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언론기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거기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0가지 비결, 이런 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운동을 어떻게 해라, 뭘 해라. 근데 그 중에 랭킹 2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랭킹 2위가 치과 치료를 잘하 이것도 아니고, 콕 집어서 매일매일 치실을 사용해라 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치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실만 잘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 치아 수명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연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치실은 매일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미미실님, 침이 끈적끈적거려서 고통스러워서 병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침이 끈적끈적. 그러면 일단 침이 끈적끈적 거리는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처럼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구강내과에서 보는 검사를 그런 걸 하거든요. 예, 침 분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신촌 세브란스 구강내과나 경희대, 지금 만약 서울에 계시다면 경희대나 서울대 그 구강내과 가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예, 그거를 좀 침이 끈적거리는 원인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 아마 알려줄 테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철님,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한 자리에 쭉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25년 했는데 한 자리에 쭉 같은 이름으로 뉘연세 치과를 했죠. 제가 제일 처음 개업한 곳이 저쪽에 보람의 병원, 보람의 공원, 보람의 공원이 있는 신길동 그 신대방동에 뉘연세 치과를 2001년도에 개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치과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소위 얘기해서 대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 후배들이 그냥 저한테 다 가서 같이 하자 해서 이제, 8명의 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4개의 치과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한 적이 2009년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이 있으면서, 여기 선능력, 그리고 저쪽에 동백, 그리고 저쪽에 도남동. 그러다가, 2010년도인가, 뭐, 유디치과 하여튼 이런 덤핑 치과들이 뭐 이렇게 네트워크 치과들 뭐 문제 많다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네트워크 치과를 금지하는 그 법안이 딱 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 거죠. 흩어지게 되면서 너는 어디 갈 거냐, 너는 어디 갈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이제 타협을 본 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강남의 여기 선능력에 이제 남아있기로 해서 2010년도부터 있으니까 지금 현재 15년째 그 자리에 선능력에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뉘연세 치과 그 이름을 계속 걸고 이렇게 25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신대방동에서 25년 전, 23년 전에 봤던 환자분들이 아직도 저한테 오세요. 그거 보면 되게 뿌듯하죠. 예. 보면은 그 당시에 진짜 코 올리기 꼬맹이였는데,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예. 그런 거 보면 제가 굉장히 좀, 이런 게 인생이구나, 막 그런 거 막 느끼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 많죠. 뭐 어떤 분은 제가 막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소식이 뜸해서 보니까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좀 히스토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엔젤님, 예. 원장님, 저는 57세 여성인데 53세에 송곳니를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예. 임플란트 수명이 10년쯤이라고 하던데 10년이 되면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다시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해야 된다면 저는 3-4번을 해야 되네요. 아유, 엔젤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임플란트 수명이 10년이라고 해서 10년 뒤면 무조건 그걸 다시 하는 거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그 뿌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뿌리만 잘 고정되어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쓸 수 있어요. 다만 위에 그 크라운 부위 있죠? 크라운 부위는 뭐 뒤에 뭐 파절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하면 그거는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교체를 하겠죠. 그건 아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말씀해 주실 거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3년도 못 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년도 못 쓰는 분들도 있지만 20년 이상 막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예, 벌써부터 그런 걱정 이렇게 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또 제 경험상 앞니 같은 경우에는 예,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뻐 보이는 게 조금 그렇지. 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칫솔질 할 때 눈으로 다 이렇게 잘 보면서 하니까 조금 더 오래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어금니 같은 임플란트들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칫솔질도 잘하고 또 이제 이게 크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또 치과도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 그러면 그때 정말 임플란트 뽑고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보통 보면 또 여성분들은 꼼꼼해가지고 1년에 한 번, 2번씩 꼬박꼬박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꼬박꼬박 검진도 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임플란트 그래도 비교적 오래 쓰시더라고. 근데 남성분들은 예, 그렇게 오래 못 쓰시는 분들은 남성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쏠려 있어요. 왜? 술도 마시지, 어떤 분들은 담배도 피지, 검진 죽어라 해도 안 와. 예. 자기가 하여튼 문제가 생겨야만 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늦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97세, 이분도 여성분이에요, 보니까. 관심 많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과 와가지고 하고, 검진을 딱 했더니 문제가 있어. 그럼 즉각 치료를 받고, 이거죠. 근데 남성분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과 안 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딱 느꼈을 때 치과에 와.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하십시오 했더니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 생각하고 뭐하고 지금 당장 이 돈 내일 모레 또 그냥 또 수작속도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뭐 일단 약만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병을 더 키워서 와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판이 커져가지고
치과 의사도 포기하고 환자분도 포기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20, 30년을 치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막말로 얘기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빨 때문에. 그깟 이빨이지 뭐라고. 그때그때 치료하면 됐었을 것을. 그때그때 치료했으면 이제 호미로 다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래, 불도저로도 못 막아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엔젤님, 어른들이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시는데 노인 되면 침이 많이 덜 나오나요? 해결 방법은 없나요? 맞습니다. 노인 되면은 침이 덜 나와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침이 덜 나. 그러니까 물로 자꾸 자주자주 헹구셔야죠. 그게 일단 유일한 방법이고요. 예. 유일한 방법. 그리고 그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또 원인은 아까 얘기한 구강내과 같은 데 가가지고 잘 그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또 구강건조증이 어른들이 돼가지고 생기는 또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그런 질환을 또 치료를 하면 되고 단순히 노화 때문에 나 그런 거라면은 뭐 자주 물량치 해주셔야겠죠. 예. 그리고 또 뭐 침분비가 좀 잘 되게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껌을 좀 씹는다든가 막 예, 그런 것들 좀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느티나무님, 어떻게 관리하면 저렇게 될 수 있나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 아무 문제 없어도 검진 열심히 받읍시다. 그리고 예, 검진했을 때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 치료를 하고 치아가 결손됐었을 땐 즉각 수복을 브릿지든 임플란트든 즉각 수복을 하셔서 계속 씹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공백기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 이분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결입니다. 꼬부기님, 의사쌤 말씀 잘 들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로즈님, 원장님, 소금물과 제품으로 나온 것으로 가글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사실 그 물량치라고 하는 거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통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아무래도 그 살균력이 요즘에 너무 세니까 살균력이 너무 세고 이렇게 화하는 막 청량감 주면서 뭐 별의별 화학약품도 많이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루틴하게 딱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량치 그냥 사실 우리 뭐 맹물도 좋고 뭐 치과에서도 이렇게 막 양치를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그때 치과에서 사실 가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켜주지 않거든요. 다 그냥 셀라인 생리식염수로 그게 세척을 하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금물도 뭐 너무 짜면 그 자체가 또 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별로 제가 볼 때는 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맹물로 그냥 자주자주 이렇게 각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뭐 무슨 제품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딱 할 때 그냥 가볍게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화, 나 지금 뭐 러닝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반바지 있으니까 가볍게 걷는데 그 걷는 거를 조금 더 빠른 거를 걷고 조금 더 빠른 거를 걷다 보면 조금씩 빨리 뛰게 되고 그러다가 달리기가 되고 마라톤이 되고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 이런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치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무슨 제품 가글 뭐가 좋다더라 워터피 뭐가 좋다더라 무슨 제품 뭐 삼성께 좋을까 뭐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칫솔질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물량치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버릇과 습관을 딱 들이는 게 더 중요하지. 예. 무슨 제품만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니티나무님, 양치만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양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치석이라는 거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그라는 거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강해. 정말 짱짱하게 건강해. 이런 사람도 교과서에는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와서 스케일링과 이런 거 검진을 받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정도로까지 짱짱한 사람은 솔직히 제가 20, 30년을 치과 개업을 하면서 한 명도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 중에 하나지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니멈 2번에서 3번 이상은 치과에 아무 문제 없어도 검진을 받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칫솔질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 질문은, 예. 원장님, 임플란트를 많이 하면 잇몸에 신경이 없어져서 감염에 많이 취약하나요? 신경이 죽으면 입안의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해서요. 글쎄요. 임플란트를 많이 하면 저는 일단 그렇게 임플란트 개수를 늘린다는 뜻인 건가? 잇몸에 신경이 치아 자체를 뽑으면 잇몸에 신경 임플란트는 신경 자체가 없는 건데. 근데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에 비해서 감염에 많이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근데 그 임플란트는 감염에 많이 취약하니까 당연히 감염에 많이 취약하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연 치아가 있어요. 근데 자연 치아도 정말 개판이야. 완전히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뽑아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나는 뭐 자연 치아가 최고래더라 하면서 그걸 안 뽑으려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살릴 수 있는 자연 치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항상 이 비욘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치주인대가 건전한 치아, 뿌리가 건전한 치아는 어떻게 해서든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볼 땐 10중 8구 80% 정도는 됩니다. 70%, 80%는 됩니다. 그런 거는 우여곡절 끝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려가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임플란트보다는. 예. 근데 그런 것마저도 너무 쉽게 요즘에 아주 임플란트 비용을 덤핑 거의 뭐 50만 원, 30, 40만 원, 심지어는 30만 원에 막 그러고 이제 먹튀하는 치과들 도망가는 이런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유 뭐 이거 억지로 살려봐야 얼마 오래도 못 쓰고 이거 살리는데 비용 50만 원이나 드는데 뭘 살립니까? 그냥 뽑고 임플란트 내가 30만 원 해줄 테니까 임플란트 하세요. 이러면 대부분의 또 그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뽑고 쉽게 포기하고 임플란트. 진짜 정말 안타깝죠. 예. 임플란트 평생 쓰는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평생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면역 취해서 조금만한 감염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확 망가질 수 있는 게 임플란트고요. 임플란트 한번 뽑아온 자리에다 다시 임플란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실패한 거 다시 임플란트 한 게 또 튼튼해봐야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제가 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아까 그 예시를 들은 것처럼 임플란트는 최후의 수단이고 자연 치아가 좋다던데 해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뽑아야 되는 둥실둥실 떠 있는 이거를 안 뽑고 그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예. 오늘도 그런 분 오셨어요. 제가 이제 어지저지 하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자연 치아 살려주기로 굉장히 유명한 치과가 돼서 물론 저는 웬만한 그런 덤핑 치과에서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하세요. 근데 그런 데서도 꿋꿋하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나는 돈이 아무리 내가 20만 원, 30만 원에 내가 30만 원, 40만 원 임플란트 한다 해도 내 이빨이 더 소중한 건데 내 이빨을 정말 이거 뽑고 내 임플란트 난 좀 그렇다. 한 번 준다한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정말 이거 왜 뽑으라 그랬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정말 포함하면은 정말 10중 8구 열에 8명 정도는 정말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정도 분은 오늘 오신 분이 그랬어요. 이건 누가 봐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다 녹았어. 그냥 둥실둥실 떠 있어서 손으로 톡 건드려도 뽑을 수 있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자연 치아가 제일 중요하고 임플란트는 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치아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뽑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환자분들한테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발 이거 뽑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임플란트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뽑으시라고. 그러는데도 이분 또 이제 그러는데도 안 믿어. 고민해 보겠대. 답답하죠 정말. 예. 덤블비님 원장끼리 머리채 잡고 싸워? 누가 머리채 잡고 싸웁니까? 정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누구 봐도 이건 딱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막 뽑고 임플란트 하자는 그런 사람은 저는 솔직히 치과 의사를 안 봐요. 예. 그런 치과 의사는 돈 벌기 위해서 치과 의사 한 거지. 저는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이게 치과 의사의 본분인 거지. 뽑고 임플란트 받고
그게 치과 의사입니까? 그거 솔직히 가서 치과 의사들 계속 우리 그 비하하는 그거 치과 의사 안에 그건 그냥 기술공이지. 그냥 뽑고 임플란트 박아버리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조금만 배우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지만 자연치아라고 하는 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살리는 방법과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치과 의사 영혼이 많이 탈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치과대학 4년, 6년을 계속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와서 귀찮으니까 쉬우니까 뽑고 임플란트. 그 세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수진님. 제가 설화정 글루타치온을 5년 넘게 사용했는데 그쪽으로 변색이 되고 치아가 시려요. 설화정 효과는 좋은데 걱정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받아놓은 거 제가 이건 잘 모르는 분야인 것 같은데. 글루타치온이 뭐지? 응? 설화정이라는 건 이 혀 밑에다가 뭐 이렇게 누른다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치아가 변색이 된다는 게 아마 그게 이제 혀 밑으로 이렇게 딱 녹으니까 이 혀 안쪽에 아무래도 좀 꺼끌꺼끌해지니까 그쪽에 그 플라그가 잘 껴서 그걸 이제 변색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실까 모르겠는데요. 예, 박사랑님. 원장님, 혹시 스케일링을 3개월에 한 번씩 자주 받아도 되나요? 라고 사랑방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셔도 좋습니다. 예. 아니, 정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석 달이면 확 차는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달이면 확 차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면 확 차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예,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스케일링 꾸준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저는 더 좋아해요. 정말 이분은 자기, 치아,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오케이. 제가 지금, 하여튼 뭐가 사인이 와가지고 오케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자주 받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칫솔질 이틀만 안 해도 바로 치석은 생깁니다. 즉, 그 얘기는, 예, 이틀이면 치석 생기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이틀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아도 됩니다.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질문 2가지만 빠른 속도로 받고 저는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벌써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박지연님, 원장님 혹시 이가 잘 썩는 것도 유전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치치료를 많이 받았어. 아니면 내 신부가 충치치료를 많이 받았어. 그럼 내 아이도 그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예, 아이 칫솔질 교육조차 잘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가 잘 썩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97세 할머님도 이가 잘 썩는데요. 잘 썩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적절한 치료를 제때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제때 이렇게 잘 받으시니까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가 또 돈 들어갔어. 또 20만 원 들어갔어. 또 50만 원 들어갔어. 이러면서 막 포기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이가 자기는 잘 썩는 체질이라고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길철님 마지막 질문만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을 때 양치를 더 세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살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잇몸에서 피가 난다 라고 했었을 때 보통은 오히려 더 칫솔질 열심히 하라고 하죠. 양치를 세게 하는 것이 센 힘으로 벅벅벅 밀라는 건 아니고 양치를 그럴수록 쫄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고름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나오는 배농 효과가 되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기로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